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대본 없이 바로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서 좀 미흡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제가 대본을 썼었거든요. 대본을 쓰고 그대로 읽었었어요. 하지만 즉흥적으로 하는 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요즘에는 이 자리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하고 있고요.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라는 로맨스 멜로 드라마를 2주에 걸쳐서 봤습니다. 시즌 1을 지난주에 8화까지 다뤘었고, 오늘은 시즌 2, 요것도 8화짜리인데요. 공개도 금방 됐어요. 당시 시즌 1이 2019년 4월 18일에 공개되고, 시즌 2가 2019년 7월 26일에 공개됐습니다. 거의 한 3개월 만에 나온 거죠. 저는 시즌 1보다 시즌 2가 훨씬 좋았어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시즌 1의 느낌은 시트콤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코미디 같은 느낌. 네, 시트콤이죠. 시즌 1이 시트콤이었다면 시즌 2는 이건 가슴이 짠한 드라마다. 시즌 1은 시트콤이고요. 시즌 2는 드라마 느낌이 강합니다. 스토리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추스려지고 완결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시즌 1을 별을 3개 줬다면 시즌 2는 별을 한 최소 3개? 아니 4개? 4개는 줄 수 있는 드라마다. 4개까지 줄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수작이다. 잘 만들었다고 봐요. 왜냐면 이걸 끝까지 다 보고 나면 어떤 아련한 감정의 잔상 같은 것들이 남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인공들을 몰아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만 펼쳐져요. 극본을 잘 썼다고 봅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이 작가분이 잘 쓰셨다고 봐요. 각각 인물들의 사연들이 이렇게 다 교차하면서 제때제때의 그런 사건들이 터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하필 그때 그 사건이 터지고 그 의미가 또 서로 그렇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터지는 이유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각본가가 신 같은 느낌이 돼서 이 모든 사건을 조율하는. 잘 쓰여진 드라마는 그런 인위적인 것들이 보이면 안 되죠. 원래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될 텐데, 물 흐르듯이. 근데 이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모든 사건들이 짜여진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기계적인 느낌인데요. 근데 그런 게 뭐 비판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다. 일단 보겠습니다. 시즌 2 이전까지는 윤태호가 남주인데 지수 배우님이 연기하셨죠. 여주가 한송이, 이름이 한송인데 정채연 님이 연기를 하셨고요. 윤태호와 한송이가 오래된 소꿉친구이자 남자 소꿉친구인데 한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거의 이제 막 이거는 서로 모르는 것도 없이 살고 있는데, 결국 한 집에 또 동거를 하잖아요. 하는데 묘하게 연애 감정이 오고 가고,
결국 이 둘은 커플이 됩니다. 연인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각본가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윤태호와 한송이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남사친과 여사친에서 남친과 여친이 되는 스토리라고 첫사랑은 처음이라서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이 시청자들에게 어필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 그런 걸 거쳐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결국에 사귈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나름 잘 했다고 봐요. 물론 주변의 친구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지만 윤태호는 홍지훈 씨가 연기한 류세현과 잠시 연인이었다 헤어지죠. 그러면서 한송이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한송이는 윤태호의 친구 서도연과 연애를 하다가 결국 윤태호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죠.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윤태호 류세연 이 커플과 한송이 서도연 커플이 헤어지게 되는 지점이 같아요. 이걸 일부러 이렇게 짰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한송이의 엄마가 지방에 있는데 이 엄마를 한송이가 보러 가겠다고 굳이 그 평일에 수업도 있는데 보러 가겠다고 갑자기 이제 길을 나섭니다. 이걸 윤태호가 따라가죠. 당연히 한송이의 남자친구 서도현은 그걸 싫어하고요. 윤태호의 여자친구인 류세연도 싫어하겠죠. 둘이 지방에 뭐 왜 가냐. 또 게다가 이 둘은 버스를 놓쳐도 자고 옵니다. 모텔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 두 사람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싫어하겠죠.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뭐 싸우기도 하고. 근데 한송이의 엄마 때문에 윤태호가 뭐 의리랄까 우정인 줄 알았지만 결국 애정인 걸 알고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윤태호의 어머니가 바닷가에 있는 걸 알고 한송이가 같이 가줘요. 묘하게 오버랩 되죠. 거울상처럼요. 한송이의 엄마 때문에 윤태호가 따라갔다면 처음에, 그 이후에 거의 마지막 사건으로 윤태호의 엄마, 죽은 줄 알았던 윤태호의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 한송이가 따라갑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두 사람은 결국 자기 각자의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그때마다 두 사람의 곁에는 두 사람이 있었던 거죠. 윤태호 곁에 한송이 곁에 윤태호가. 이건 뭐 우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의리라고 할 수도 있고, 20년 동안 친구였으니까 각자의 엄마, 부모에 대한 그 애정, 애틋함 이걸 알았기 때문에 따라갔겠죠. 이해해요. 이 감정도 이해하고, 한편으로 각자의 연인이었던 류세연과 서도연은 붕 뜬 거죠. 이 두 사람의 우정이 끼지 못했던,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좀 비련의 그 서브 캐릭터들이었다. 저는 그래도 이런 걸 잘 풀어냈다고 봅니다. 예. 그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최훈과 오가린이 전형적인 서브 캐릭터로 나오는데 분위기를 방방 띄워주는 그런 캐릭터죠. 최훈은 강태호 님이 연기했고 오가린은 최리 배우님이 연기했는데 너무 두 사람의 케미도 잘 맞고요. 오가린은 되게 귀엽고 발랄한 그런, 최훈도 좀 방정맞은데 하여튼 끼부리고 되게 좋아요. 두 사람도 결국 커플이 되죠. 근데 그 와중에 최훈이 오가린을 배신하고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차여차해서 결국엔 해피엔딩 됐다. 물론 이런 멜로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뻔한데, 처음부터 뭐 끝까지 사랑만 하면, 서로 해피했다 하면 이 드라마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등 요소를 자꾸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든 이 커플이 싸우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오해했다가 뭐 소리도 쳤다가 이런 과정들을 넣을 수밖에 없겠죠. 시청자들이 조마조마하게끔.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친구끼리 절친한 친구끼리도 헤어지게 했다가 뭐 삼각 관계 만들었다가 뭐 그런 거죠. 드라마라는 게 원래 드라마의 본질이라는 게 갈등이니까요. 갈등 없는 드라마가 없죠. 어떻게든 균열을 일으키는 게 드라마의 본질이니까. 1화부터 16화까지 행복하기만 하다면 물론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 전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갈등이 없이 그냥 해피해피하게 간 드라마를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드라마가 갈등이 필요하니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사건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요거를 뭐 리뷰랄까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어요. 이 드라마는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렇게 사건을 끈다는 느낌도 안 들고 매 화마다 결정적인 어떤 갈등 지점이나 사건들이 터져주기 때문에 보는 맛은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의 케미도 잘 맞고요. 특히나 저는 이 뭐 얼굴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지수 배우님이 처음에는 잘생긴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이 보면 볼수록 키도 크고 기럭지도 쭉쭉하고 매력이 있다.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배우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자기만의 고유한 매력을 어필할 줄 안다. 점점 잘생겨 보이는 거죠. 진영 배우님이 연기한 서도연은 좀 느끼한 이미지였는데 물론 좀 이것도 뭐 호불호가 개인적으로 갈리긴 하지만 이분도 나름 매력이 있어요. 젠틀하고 그런 좀 똑똑하고 자상한 그런 연기를 되게 잘한 것 같고요. 윤태호는 운동 잘하고 뭔가 좀 그런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또 정채연 씨는 솔직히 이분이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고 저는 홍지윤 씨가 진짜 류세연 배우를 연기한 홍지윤 씨가 진짜 예쁘다고 전형적인 미인이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일단 해보겠습니다. 시즌2 1화. 이게 시즌1 마지막은 이 배우 5명이 아니야. 6명이 어디 강원도의 오죽헌 답사를 오죽헌이었나? 하여튼 한송이가 그 학교 건축과 과제로 강원도의 오죽헌인지 어느 오래된 건물을 조사하기 위해 갔죠. 이거를 6명이 같이 봉고차 같은 걸 렌트해서 갔다 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도 집이 아니라 뭐 호텔도 아니고 펜션인가 그런 걸 빌려서 같이 요리도 해먹고 하는데 그때 이제 윤태호는 한송이와 서도연이 연애하는 걸 몰랐죠. 시청자들은 알죠. 이런 게 서스펜스 요소였는데 결국 윤태호한테 한송이와 서도연이 키스하는 것을 들킵니다. 대낮이었나? 뻔히 이제 공개된 공간인 그 수영장 앞에서 한송이와 서도연이 키스를 하는 바람에 이걸 윤태호가 보고 말죠. 전형적인 뭐 뻔한 거지만 윤태호는 충격을 받죠. 둘이 사귀고 있었구나. 몰랐네. 그리고 유세연 이때 이제 갈등 포인트가 2개 나오는데요. 이 한송이와 서도연이 사귀는 걸 윤태호가 봤다. 요게 이제 포인트 하나고 류세연이 윤태호 여자친구 류세연이 윤태호의 집에 한송이와 채용과 오가린 이 4명이 같이 산다. 이 3명이 얹혀 산다는 걸 몰랐죠. 류세연은 여자친구니까 윤태호 집에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더군다나 한송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한송이마저도 윤태호 집에 산다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배신감이랄까? 류세연이 알아버린 거죠. 오가린이 말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류세연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요 갈등 포인트 2가지. 요게 이제 시즌2 1화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되는 거죠. 뭐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처음에 이제 시즌2 1화를 보면 한송이와 서도연이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서로 샤방샤방하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뭐 LP샵 가서 음악 들으면서 키스하기도 하고, 명동 같은 데 가서 계란빵 먹으면서 아 좋아, 이런 거 뭐 서로 보기만 해도 좋은, 그 한창 연애할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좋더라고요. 아, 보기만 해도 대리 만족되고 아빠 웃음 나오고, 이런 장면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갈등 장면보다. 갈등 장면 나오면 솔직히 답답하고 좀 그렇잖아요. 감정이입을 하면 할수록 또 훈훈한 데이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집에 왔더니 윤태호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남녀가 뭐 자주 보다 보면 눈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대인배처럼 현송이와 서도연의 연애를 인정하게 되는. 근데 윤태호는 또 뿔이 났죠. 마음속으로 자기가 좋아하던 한송이가 그러니까 윤태호는요, 거의 끝에 가서야 자기가 한송이를 정말로 좋아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친구 아닌 친구 이상의 감정을 한송이한테 느끼고 있다는 걸 윤태호는 나중에 가서야 알아요. 자기 마음을. 류세연은 그걸 눈치챘죠. 윤태호 여자친구였던 류세연은 네가 진짜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 따라간 거고 같이 있고자 하는 거야. 이성으로서 말이죠. 이런 부분이 전 되게 좋았어요. 실제 남사친 여사친, 오래된 남사친 여사친, 뭐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없다고 말은 하더라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윤태호는 한송이한테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한송이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걸 모르면서 짜증을 내는 거죠. 서도영과 사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 뭐 둘이 데이트하는 장면 계속 나오고, 류세연은 화가 나고 그런 거죠. 그런 장면들이 이제 시즌2 1화에 계속 이제 나옵니다. 요 시즌2 1화에 요게 나왔네. 요게 좀, 그러니까 이 한송이가 학교에서 같은 과 친구들과 어떤 건축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같은 과 선배가, 그 남자 선배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이 남자 선배는 좀 이상한 선배인데, 여자한테 껄떡거리는 그런 소문이 안 좋게 난 그런 선배예요. 실제로도 여자한테 흑심을 품고, 뭐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여자를 이게 치근덕거리는 그런 사람인 거죠. 한송이한테도 작업을 계속 거는데 한송이는 뭐 좋게 보기도 했다가, 결국 이제 이 한송이를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 차에 태우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에 학교의 천문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폭행을 할 수도 있는, 성추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한송이는 그 차에 계속 내리지도 못하고 조마조마하고, 이런 상황을 이제 한송이도 눈치를 채고, 이 선배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처음에 이제 자기 남자친구인 서도연 한데 문자를 보내지만 서도연이 문자를 일하느라고 못 봤죠. 또 하필 각본가가 그렇게 만든 건데요. 일에 너무 바빠서 나중에야 그 문자를 확인하고요. 윤태호는 문자를 바로 받습니다. 윤태호는 류세연의 집 앞에 갔는데 그 앞에서 문자를 보고 바로 달려오죠. 그러니까 서도연보다 윤태호가 한송이한테 더 먼저 왔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와중에 뭐 느끼하다 그러나, 이 성추행하려는 이 남자 선배는 차에서 한송이가 내리려고 그러자 한송이의 다리를 만지면서, 야,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네. 그게 뭐 이 남자 선배가 좋아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그 회사가 업계 1위니까 당연히 건축학과로서 들어가고 싶은 거죠. 오해라기보다는 이 남자 선배한테 이상해요. 이 한송이를 성추행 하려다가 한송이가 내리고 억지로 내리고, 그 마침 차에서 내렸을 때 태호를 만납니다. 태호야, 송이야, 서로가 서로를 부르죠. 근데 이 차에서 이 남자 선배는 내렸는데, 이걸 보자마자 윤태호는 달려가서 이 남자 선배를 걷어찹니다. 걷어차고 이제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 상황을 윤태호는 보자마자 바로 직감한 거죠. 아, 저 자식이 한송이한테 뭘 했구나. 추행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 남자 선배는 비겁하게 때리면 안 돼. 나 안경 썼어. 어, 때리면 안 돼. 안경 썼다고. 이것도 좀 웃기는데, 그래서 이제 다 때리지 못하고 그냥 보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윤태호와 한송이는 우정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서로의 뭐 우정을 넘어선 애정도 확인하게 되고, 반면에 그 윤태호와 한송이는 그렇지만 서도연은 또 늦게 문자를 보는 바람에 늦게 오게 됐다. 이거를 이제 윤태호는 또 화가 난 거죠. 네 여자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냐, 이런 식으로 화가, 윤태호는 서도연한테 화가 난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윤태호와 서도연이 밖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너희들이 사귀는 거 알고 있고, 난 너희들이, 그러니까 윤태호가 이제 서도연한테 말하는 거죠. 난 너희들이 싸우면 송이 편부터 들 거고, 송이가 너 때문에 속상해하면 네 역부터 할 거라고. 그러니까 윤태호는 서도연이 절친이긴 하지만 한송이가 더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한송이의 편을 끝까지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서도연이 속상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내가 가끔 유난스럽게 굴어도 이해해줘, 이런 멘트를 하죠. 윤태호는 그만큼 절친인 거예요, 둘이. 저는 이 상황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더 오래 만났고 더 정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를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우정을, 윤태호와 한송이의 관계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둘이 한송이는 어쨌든 이제 서도연과 사귀는데 윤태호가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좋게 봤어요. 시간성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즌2 1화에서 이런 걸 하죠. 류세연이 나라도 사정 복잡한 친구들 받아줬을 거야 하면서 이제 잔뜩 화가 나서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결정적이에요. 류세연이 이거 진짜 류세연이 이제 이 한송이를 내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드라마 마지막마다 이런 결정적인 포인트를 주죠. 그게 드라마를 쓰는 작법이기도 할 텐데, 입으로 하는 사과 관심 없어. 사과에 입으로 하는 사과 관심 없어. 행동으로 해. 이렇게 한송이 보고 나가라고 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윤태호는 눈이 동그래지죠. 이거 재밌어요. 이런 거 보는 거.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윤태호는 갈등하게 되죠. 그 한송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류세연과 헤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시즌2 1화였고요.
류세현은 얘기하죠. 날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네 우선순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이렇게 울먹이면서 류세현이 얘기를 하고요. 내 자존심 지켜줄 거 아니면 당분간 나 보러 오지 마. 이렇게 류세현은 윤태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인으로서 당연한 얘기고요. 류세현의 심정도 이해가 가요. 태호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자, 이게 상황이 참 묘해졌죠. 한송이는 어쩔 수 없이 윤태호 집에 얹혀서 하는데 류세현은 당연히 싫어하고 이런 걸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이런 갈등 상황들을. 그리고 이제 채훈과 오가린 상황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채훈은 집에서 쫓겨나고 팬티바람으로 뮤지컬 배우 되겠다고, 오가리는 재벌이죠. 재벌 2세인데 그 삶이 워낙 답답해서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으니까요. 답답해서 집을 뛰쳐나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오가린의 엄마는 뒤집힌 거죠. 이제 오가린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부하들 한데 어떻게든 찾아오라고 상금 1,000만 원을 걸고 이걸 전단지를 돌려요. 근데 채훈이 우연히 그 전단지를 본 거죠. 채훈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돈. 뮤지컬은 절실한 거고 필요한 건 돈입니다. 1,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럼 당연히 스토리는 채훈이 오가린을 그 사람들한테 넘기는 그 1,000만 원 때문에요.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시즌2 2화에 채훈은 갈등을 합니다. 오가리는 어떻게 넘길까? 나 이러면 안 돼. 내가 쓰레기지 하면서도 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채훈이 선입금 500만 원을 먼저 받고 오가린이 마트에서 알바하는 걸 제보를 해요. 거기 있다고. 근데 채훈이 갈등을 하다가 넘긴 다음에 이제 뒤늦게 각성을 한 거죠. 내가 미쳤구나. 친구를 팔아먹다니. 그러면서 오가린한테 다시 전화해서, 오가린은 중간에 도망쳐요. 자기를 잡으러 온 걸 알고 결국 창고에 숨어 있는데 채훈이 그러면 거기 있으라고, 내가 어떻게든 널 찾아가서 널 구해낼게 하면서 이제 달려가죠. 채훈은 참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수습을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오가리는 채훈이 찾아와서 좋죠. 채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창고에 오가리를 만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여기서 무조건 나가게 해줄게. 이런 대사를 하죠. 오가리는 감동을 하고 좋죠. 채훈 너 하면서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채훈은 나 구해주러 온 거야. 오가리는 이때 채훈한테 반한 거죠. 채훈이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수습하러 왔는데 나 구해주러 온 거야 이렇게. 근데 채훈은 그래도 정직한 게 나가서 이제 막 도망가서 결국에는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밀고 했고 이렇게 된 것도 다 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오가리는 충격을 받은 거죠. 배신을 살면서 처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가 채훈이었는데, 채훈을 믿었는데 그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버렸잖아요. 이거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제 채훈은 이제 처음엔 그냥 놀라기만 하고 너 팔아먹을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 하면서 변명을 하는데, 참 근데 하면서 한숨을 쉬고 돈이 너무 필요해서 해서 미안해 가리나 하면서 채훈은 변명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구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채훈의 이 방정맞은 모습.
오가리는 그래도 친구잖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화가 났죠.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참. 그 와중에 이제 한송이와 서도연은 같이 윤태호의 집에서 밥을 같이 만들어 먹고 이게 깨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채호는 오가린과 집에 왔는데 그래 나 돌았다 왜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채호는 나 집으로 기어 들어가면 두 다리 분질러져. 송이 얘는 집도 아예 없고 근데 오가린 넌 아니잖아. 넌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도 있고 돈도 많잖아 하면서 채훈이 오가린한테 소리를 이런 얘기를 차마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해버리고 말죠. 안타깝습니다. 네가 바랐던 인생이 고작 이런 거야. 오가린이 이렇게 화를 내고 어쨌든 이런 갈등을 작가는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요 어떤 생각도 드냐면 독자들이 이런 캐릭터를 보고 좀 고구마 캐릭터라고 하기도 하고 욕을 많이 하잖아요. 민폐 캐릭터라고도 하고요. 근데 좀 극본가로서 작법에서 이런 갈등은 필연적인 것인데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갈등을 어쩔 수 없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잠깐 그 왓챠피디아에서도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시즌2에 대한 평을 봤는데 윤태호 한송이가 욕을 그렇게 먹어요. 이 두 남녀 주인공이 류세영과 서도연은 가장 정상적이고 좀 제대로 된 캐릭터다. 제일 불쌍하다. 그냥 차였으니까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바람에 채훈도 민폐 캐릭터로 나오고 오가리는 귀엽다 뭐 이런 댓글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싸움이 될 것 같냐면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어떤 민폐 캐릭터도 만들지 않으면서 모든 캐릭터를 사랑스럽게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대본, 그런 각본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갈등이 심각해지면 지려면 좀 더 강한 민폐 캐릭터와 고구마 캐릭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특히 남주와 여주가 그런 민폐 캐릭터가 되는 순간 드라마는 망하는 거죠.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하는 순간 드라마가 망한다고 봅니다. 모든 캐릭터를 응원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각본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어렵죠. 그만큼. 그래서 시즌2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많이 기대감? 어쨌든 평이 안 좋은 이유가 별점이 3개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점이. 왜 그럴까? 저는 각본만 봤을 때는 별 4개는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난하고 잘 쓰여진 각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 민폐 캐릭터에 때문에 그런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 주인공 배우들과 이 채용 같은 이 배역들 때문에 별점을 낮게 준 게 아닌가. 어려워요 각본 쓰기가. 그래서 상황은 다 이해됩니다. 참 그렇죠. 이때 이제 서도연이 어쩔 수 없이 이게 물이 끊겼나? 수도 물탱크 공사한다 그래서 서도연 아버지가 다른데 뭐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자고 와. 그래서 서도연이 윤태호 집에 하룻밤 자러 온 거죠. 겸사겸사 해서 당연히 한송이를 보러 왔고요. 서도연은 한송이에게 밥을 만들어주고 한송이가 만들어줬나? 서도연이 만들어줬나? 어쨌든 서도연이 밥을 만들어주고 한송이와 같이 한송이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에서 같이 둘이 있을 때 네가 태호랑 있는 게 같이 사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남자친구로서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네가 이 집을 나왔으면 좋겠다.
결국 이제 한송이는 류세연의 압박, 윤태호 여자친구 류세연의 압박과 이 한송이 남자친구였던 서도연의 압박과 권유로 윤태호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엔 친구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정과 그리고 홈리스 집이 없음과 주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드라마가 집이 없다는 거, 내가 살아갈 집이 없구나. 그리고 우정과 사랑, 그런 거에 대한 좀 고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 참 한송이의 부모는, 엄마는 도망쳤고요. 자기의 자유를 찾아서. 윤태호의 엄마는 죽은 줄 알았는데 아이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윤태호는 하여튼 죽은 줄 알았는데 어딘가 살아있죠. 나중에 사연이 밝혀집니다만. 그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았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언제 이런 걸 깊이 고민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겪은 일이 아니면 간접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책으로도 가능하지만 특히 드라마는 호흡이 길잖아요. 16부작이면 16시간을 최소한 내가 보면서 이 인물들에 이입을 해서 내가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걸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접 경험하기 제일 좋은 매체 중에 하나죠. 웹툰도 있고 영화도 있지만 영화는 너무 짧고요. 2시간. 웹툰은 어떻게 보면 그림체가 그래서 좀 실감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드라마는 배우들의 얼굴 표정이나 감정 이런 게 고스란히 느껴지고, 16부작이면 16시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특정 주제, 화두, 드라마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갈등 상황 속에 내가 놓여질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 드라마는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냐면 남사친과 여사친이 있는 분들, 특히나 그 우정 관계가 오래된 분들, 남사친과 여사친의 연애가, 사랑 감정이 가능한가,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싶은 분들 이게 추천을 하고, 내 집이 없어, 그러면 남의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그리고 우정과 연애, 우정과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은 분들, 혹은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나를 버렸거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부모님이 도망갔거나 그런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 좀 이걸 화두로 삼으면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만한 주제인 거죠. 전 여사친이 없는데요. 여사친이라고 그러기도 애매하지. 여사친이 없죠. 그래서 이런 감정이 어떤 건지, 오랫동안 만나온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지금 나이까지 오랫동안 만나온 여사친이 있다면 어떨까, 그런 거죠. 대리 경험하게 해줍니다, 드라마는. 그래서 채훈과 오가린은 이 2화에서도 배신감 때문에 오가린이 갈등을 해요. 오가린이 채훈한테 묻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이제 시즌 1 때는 오가린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재벌이지만 돈이 많지만 엄마가 다 해줬기 때문에 항상 이 경험을 채원한테 물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채원이 배신한 상황에서 오가린이 채원한테 묻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채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울먹이는 뿐이고, 오가린은 멀어지고. 근데 대사도 잘 썼어요. 음악도 좋고요. 전 이 BGM, 사운드 트랙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튜디오 디자인도 예쁘고, 로케이션도 잘 찍은 것 같아요. 배우들의 옷도 깔끔하게 예쁘게 잘 입혔고, 연기도 좋고요. 몰입도 있게끔 연기를 잘 했습니다. 특히나 정감이 있게 윤태호와 한송의 연기가 정말 좋아요. 정이 가게끔.
이 드라마를 끝까지 봤을 때 이 모든 인물들에게 정이 간다면 이 인물들 더 보고 싶게 느껴진다면 정말 잘 쓴 드라마겠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가리는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기로 내가 결정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가린이 들어와 좋죠. 오가린이 들어오니까 이걸 윤태호가 축하해 주려고 한송이와 맥주를 사러 갔다 오는데 먹을 것들을 윤태호와 한송이가 들어오는 길에 한송이는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윤태호는 나가지 말라고. 이게 이제 2화 마지막. 이렇게 이제 좀 서운하죠, 윤태호는. 요게 이제 2화 마지막이고요. 재밌네요. 이렇게 하나씩 되돌려 보니까 잘 만든 드라마라니까요. 직접 보시면 그 감정이 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제 3화로 넘어가면 3화엔 어떤 내용이 나오나. 윤태호가 삐져요. 윤태호가 한송이가 나간다니까 이때부터 이게 3화의 제목이 있어요. 각각의 화마다 제목이 있는데 3화 제목은 사랑을 부정하는 5가지 단계 해서 이 5가지 단계가 윤태호가 한송이에게 이제 뭐 체념하고 뭐 화내고 분노하고 막 이런 단계를 나타내는 거죠. 일단 윤태호는 삐지고 괜히 한송이한테 화내고 그러죠. 그리고 한송이는 마지막으로 반찬을 만들어주고 나가고 한송이가 멀어지는 걸 창문에서 보고 한송이는 서도영과 그 친구 집으로 가고 그리고 채훈과 오가리는 다시 또 친해져서 같이 다닙니다. 오가린도 참 대인배인 게 그렇게 자기를 배신했던 채훈을 다시 받아줘요.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채훈이 잘못했긴 했지만 진심으로 사죄를 했고 오가리는 그래도 친구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훈을 받아들였다.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류세연은 한송이를 카페로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류세연이 살던 집이 한송이가 살던 집이 그 가압류 딱지가 붙어서 팔렸는데 그게 류세연이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우연히 연결을 짓는데 류세연이 사는 집에 이제 어머니가 그 속도 위반해서 찍힌 사진이 날라오고 뭐 벌칙금을 내라 이런 거죠. 류세연이 그거를 한송이한테 전해주죠. 한송이가 살던 집이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송이는 어머니의 위치를 알게 된다. 그래서 어머니의 위치를 알게 되고 어머니 보러 가야겠어. 그래서 이 사건이 결정적이게 된 거죠. 나는 어머니를 찾아가야 돼. 자, 이제 그 와중에 서도연의 아버지가 하나의 방법을 서도연은 가난하죠. 집이 가난해서 알바를 편의점 야간 알바도 하고 온갖 알바를 해요.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아빠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큰아빠네 집 그 건물에 고깃집 하자. 그러면 서도연은 다시 이제 여자친구와도 헤어져야 되고 학교도 휴학을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내가 알바하면서 먹고 살겠다고 했는데 그런 이제 이거를 듣는 서도연은 아빠한테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게 어쩌게 아빠가 정리해야지 하죠. 가게 정리하면 원금 갚을 돈 정도는 될 거야. 아빠가 다 사고를 쳐놓고 서도연이 같이 마무리를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이것도 진짜 전 짠하더라고. 이 드라마의 결정적인 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정말 울컥하는 장면입니다.
왜냐면 서도연이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도연이 이 말을 가만히 듣다가 아빠한테 이제 화를 내는데 아버지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우리 가게 월세 올린다는 것도 내가 태호 아버지까지 찾아가서 막았잖아. 태호 아버지 찾아가서 이 소도연이 자기가 그 건물 관리하겠다고, 자기가 청소하고 다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사람 쓰는 돈도 아까워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내가 일했어. 이거 진짜 울컥합니다. 나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겠어요. 놀고 싶고. 그거 다 참고 버텼다고 서도연은 이렇게 아버지한테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할 말이 없죠. 나 버텼어 아버지. 이게 짜네요. 이번엔 싫어. 근데 이건 서도연의 발전이거든요. 그동안 아버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집안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다 먹여 이제 돈도 벌고 알바도 했는데 나 싫어. 이번엔 싫어. 착한 아들. 그거 지긋지긋해.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버립니다. 정말 울컥하는 이 드라마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송이는 이제 지금 버스터미널 간다던데 하면서 이 건축과의 학생들이 윤태호한테 말해주고 윤태호는 바로 한송이를 찾아가죠. 근데 한송이는 이 와중에 서도연한테 전화를 했지만 서도연은 한송이한테 와주지 않습니다. 서도연은 아버지랑 그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한송이한테 가기가 좀 뭐한 상황이었던 거죠. 서도연도 이해가 가요. 마음이 심란하고. 한송이 마침 또 이게 이런 엇갈림을 작가가 되게 잘 포착을 한 거죠. 서도연이 아까도 그렇지만요. 서도연이 한송이한테 계속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대신 윤태호가 한송이한테 간다. 오랜 절친인 아까 건축회사 선배가 성추행하려고 했을 때 또 서도연은 못 왔고요. 늦게까지 일하느라 알바하느라 한송이한테 윤태호가 왔고요. 이번에도 뭐 한송이가 자기 엄마 찾아간다 했을 때 서도연은 못 왔고 윤태호는 오죠. 와서 같이 버스를 타고 내려갑니다. 서도연은 답답하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 와중에 류세연도 이제 윤태호랑 약속을 잡았는데 이것도 무산이 되고 윤태호가 한송이 곁에 있고 한송이를 따라서 지방을 갔다는 걸 알게 되고 화가 났죠. 너 지금 당장 올라와. 택시를 타든. 너 지금 안 오면 나랑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과고 뭐고 필요 없어. 정말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갈등 상황. 근데 이런 상황이 보는 사람도 피말리게 하는 상황인데요. 잘 만들었어요. 이런 갈등이 필요하고 그걸 전개하는 데 있어서 윤태호는 당연히 한송이를 선택을 하고요. 절대 안 올라가고 한송이도 윤태호랑 같이 가고 서로 의지가 되고 결국 한송이는 엄마를 찾아내죠. 엄마가 뭐 바람에 났다고 하긴 그런데 엄마가 이제 낯선 남자와 같이 있는 걸 같이 사는 걸 보게 되고 근데 엄마 앞에 나타나서 송이는 이제 송이한테 엄마가 오니까 송이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니까 듣기 싫다고 했잖아 하면 송이는 도망갑니다. 송이는 분노하죠. 자기를 버리고 여기 엄마 자유를 찾아서 왔다고. 나중엔 뭐 화해하고요. 근데 송이가 막 그렇게 하고 울고불고 하는데 그걸 윤태호가 옆에서 안아주고 윤태호 역할이 있었던 거죠. 지켜줬던 친구로서. 엄마는 자유를 찾아 떠났던 한송이 엄마도 이해가 가요. 자, 좀 그쵸. 그 와중에 이제 오가린과 채훈의 연애가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스윗하게 들어가고요.
서도연과 류세연은 참 붕 뜬 거죠. 그리고 윤태호와 한송이는 엄마를 보고 둘이 이제 모텔에 들어가 자게 되고, 뭐 차가 끊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뭐 훈훈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4와 함께 한다는 것의 내용이고. 근데 5화 넘어가면 정말 각본 잘 썼죠. 근데 그 서도연은 마음이 착해서 그냥 한성이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거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채훈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인데 채훈을 잠깐 나와라, 밥 같이 먹자고 불러요. 불렀던 이유가 채훈 아버지의 동창 중에서 채훈 가장 지금 유명한 뮤지컬에 후원하는 그 사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훈을 낙하산으로 뮤지컬에 꽂아주려고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비싼 일식집에. 근데 채훈은 되게 안 좋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그거 싫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채훈의 뺨을 때리면서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사리분별을 그렇게 못해 하면서 채훈의 뺨을 때립니다. 채훈은 싫다고 그러고, 자기가 들어가면 누군가 잘리니까요. 뮤지컬에서 감히 내가 준 인생을 시궁창에 굴리는 주제에 채훈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꼴에 자존심을 세워? 이 아빠도 참 그렇게 배운 아버랭이가 되고 싶거든. 그 뮤지컬에라도 기어들어가.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채훈 아버지. 그래야 나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체면이 서지. 자기 체면을 위해서 아들을 뮤지컬에 꽂아 넣으려고 했던. 어쨌든 채훈도 멋있게 이렇게 아버지한테 맞고 이제 나와가지고 오가리한테 전화를 해요. 차마 말은 못하고 혼자 쓸쓸하게 거리를 걷는데 오가리는 채훈을 찾아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는 장면, 연인이 연인을 위해 달려가는 장면, 감동적이죠. 오가리는 채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요. 결국 만나죠.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길거리에서. 그래서 이제 되게 감동적인 대사를 합니다. 신기하네. 그게 어떻게 들렸지? 이제 이게 채훈이 이제 마음속으로 오가리를 불렀는데 그걸 오가리이 들은 거죠. 네가 불렀잖아. 신기하네. 그게 어떻게 들렸지?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죠. 너랑 나랑 뭐 어디가 연결돼 있나 보지 뭐, 오가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둘은 키스를 길에서 짠하게 합니다. 감동적인 장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윤태호 한송이가 올라오고, 한송이는 윤태호 집에서 윤태호 동생 과외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거죠. 우연히 윤태호의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이 윤태호 아빠와 새엄마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근데 윤태호한테 왜 말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윤태호 아버지는 말리죠. 한송이한테. 아니 그 여자가 먼저 떠났다고, 윤태호를 버렸다고. 윤태호가 그걸 알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2번 상처 주지 마라. 네가 책임질 거 아니면 괜히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빠가 말하죠. 근데 한송이는 자기 절친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갈등. 한송이는 윤태호한테 그걸 얘기하고 싶고, 윤태호는 또 서도연을 개인적으로 만나는데, 서도연이 네가 이제 어느 쪽이든 네가 정해라. 윤태호와 한송이 둘이 내려갔으니까요. 네가 마음을 있는 거 알겠는데 네가 포기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 네 마음을 정해라. 이제 서도연이 얘기를 하죠. 서도연도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 이게 이제 6화, 이제 5화 얘기고, 이제 6화로 넘어가면,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오가린과 채원이 사귀는 게 다 이제 공개가 되고,
어 번쩍맨의 모험이라고, 그거를 이제 채호는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제 윤태호한테 한송이가 어머니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같이 어디 가자. 같이 가게 되죠, 바닷가로. 일단 가보면 알아. 윤태호는 이제 칠화 쭉 넘어가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태호 식당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어머니를 보고요. 윤태호 어머니가 왜 태호를 버린 게 아니라 멀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그 친척, 그러니까 윤태호 엄마의 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거의 깡패 같은 사람들로 이 윤태호 아빠한테 돈을 자꾸 요구하고 돈 내놔라 그래서, 이 윤태호 엄마는 태호를 지키기 위해서 멀어진 거죠. 멀어진 거죠. 태호를 버리고. 이게 너무 짠해요. 이거 마지막에 봐보세요. 너무 울컥울컥하는 장면들이 많고, 태호는 갈등하다가 결국 이제 한송이가 서도영과 채원과 오가린을 문자를 보내서 니들이 좀 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모입니다, 바닷가에. 되게 우정이죠. 윤태호는 이 친구들에 힘입어서 엄마를 다시 용기를 내서 찾아가고 엄마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화 8화, 결국 이제 엄마랑 잘 만났어요. 마지막 8화의 제목은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이런 제목인데,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서도연은 아버지와 함께 그 시골로 내려가고요. 당연히 한송이하고는 정리하고, 류세연도 깨지고, 윤태호와 한송이는 서로 연인이 되죠. 서로 사귀고, 채원과 오가린, 채원은 뭐 그 아까 번개맨이 되고요. 그래서 잘 됐죠. 취업을 했고, 오가린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부자니까 자기만의 샵을 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피엔딩이 되었다. 전 다 좋은데, 마지막에 이제 이 드라마는 극본이 다 좋은데 떡밥 중에 밝혀지지 않은 게 있어요. 류세연이 윤태호 여자친구였던 류세연이 결국 정체가 밝혀지지가, 그러니까 류세연도 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인가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다큐멘터리 찍는다고 그러나. 근데 류세연은 왜 중간에 그 스포츠카 타는 남성 옆에 타가지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남성은 뭔가, 그것까지 밝혀지지 않아요. 아마 떡밥인지 아니면 각본을 쓰다가 그걸 넣을 자리가 없어서 못 넣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요 정도까지 해보고요.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좀 각본 괜찮다고 봐요. 별 4개 정도 줄 수 있지 않나. 감동적인 부분도 많고 좀 고민해볼 부분도 많고요. 좋았다. 아무튼 좋은 드라마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특집 보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